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지금 가자를 침공한 이스라엘 군이 가자시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가운데 가자시의 한복판에 있는 난민촌을 이스라엘 공군이 폭격을 했습니다. 이 난민촌은 약 11만 명의 난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에 하마스 요원들이 숨어 있다고 판단한 이스라엘 공군이 폭격을 했는데 이 폭격으로 건물이 한 20동이 무너지고 거기에 깔려가지고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 가운데 물론 하마스 요원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군은 다수의 하마스 요원들, 특히 지난 10월 7일의 이스라엘 기습을 지휘했던 자들 중에 한 지휘관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브리함 비아리도 폭사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거기는 하마스 부대가 장악하고 있었다라면서 자신들의 폭격을 정당화했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전하는 영상을 보면은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건물이 무너지고 거대한 웅덩이가 파지고, 그런데 지금 의료체제가 거의 무너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부상자를 실어 나른다든지 하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또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 3만 명의 하마스 요원들이 약 230만 명의 그 100배나 되는 230만 명의 민간인들 속에 숨어 있고, 이들이 민가에도 들어가 있고 병원에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이 그들을 때리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자발야 난민 캠프의 비극은 앞으로 따라올 여러 사태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런 작전을 세계에서 가장 잘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민간인들과 테러리스트를 분리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북부 가자로 진입할 테니까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살던 약 100만 명 중에서 한 60만 명은 남쪽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40만 명 된다는 건데 40만 명과 33만 명이 섞여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은 지금 폭격 또는 포격, 드론 공격, 함포사격, 야포사격 등으로 쑥대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서 땅굴을 하나하나 수색하면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민간인 피해는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전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마스 당국은 8,5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약 3만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누구도 검증한 바가 없지만은 어쨌든 어마어마한 수의 가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가지고 비무장 민간인 1,500명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아이들도 죽이고, 아이들이 보는 데서 아버지도 죽이고 여자는 겁탈하고 그리고 불질러 죽이고 참수하고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정말 학살 중에서도 최고도의 학살을 해놓고 그걸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랑하고 하는 이런 데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수심, 격분이 이런 식의 작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여론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초에는 동정적이었는데 가자 지역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반이스라엘로 도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미국 여론은 아직도 이스라엘 지지가 높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이 하마스의 기습을 예견하지 못해가지고 막지 못한 책임도 있으므로 더 강경한 전략을 쓸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면도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유엔 총회가 휴전을 하라고 제의를 했지만은 네타냐후 총리는 그것은 하마스에 항복하라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당신들을 대신해서 테러 집단과 싸우고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어난 이 자발야 난민 캠프 폭격 사건은 전투가 이 시가전이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내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전에 들어가면은 하마스나 이스라엘 군이나 다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만 보이면 그냥 드르르 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민간인인지 하마스 요원인지 모르잖아요. 하마스 요원이 군복 입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번 사건의 하나에서는 하마스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만큼 하마스를 비난해서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200명 넘는 인질을 석방을 하라. 그리고 하마스가 투항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노한 것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살 때는 세계 도처에서 맞아 죽고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2000년 동안 견뎌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한 사람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4번째로 행복한 국민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하는 월드 해피네스 리포트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국민은 핀란드, 2번째는 덴마크, 3번째는 아이슬란드, 4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용감하게 위험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행복도가 매우 낮은 146개국 중에서 한국인은 59위입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한국인은 용감하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비굴하게 사니까 불행하고 용감하게 사니까 행복하다. 이런 교훈도 한번 곱씹게 됩니다. 감사합니다.